제 이름은 K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6세입니다. 직장 근처에 살기 때문에 매일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타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로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드넓은 리버뱅크를 따라 라이딩을 즐겨요.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리버뱅크 루트를 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리버사이드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를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약 한 달 전에 저는 이 리버백을 통과하는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었는데 산들 바람이 기분이 좋고 심지어 러너들이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강 너머를 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가을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지만 유난히 계절에 걸맞는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그녀는 촌스러워 보였지만 처음에는 뜨개질에 푹 빠져있는 그녀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가 뜨개질을 조금 하자마자 나는 그것이 하트 모양의 작품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트 뜨개질과 나 사이에는 중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내 자전거 열쇠에 야니트 하트 마스코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자 여자친구 지은 아내에게서 받았어요. 2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 꽤 낡았죠. 지은 아는 물론 내 첫 여자친구였어요. 돈이 없는 학생들이었죠. 우리 데이트 상대는 대부분 공원에서 놀거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싸구려 식당이지만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머리에 어울리는 둥근 얼굴과 웃을 때의 귀여운 보조개를 가진 사라는 정말 사랑스러워서 돌아보며 웃게 만들려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했어요. 그녀는 늘 따라다녔고 발렌타인 남자를 위해 수제 초콜릿도 줬어요. 제가 그 초콜릿에 반응이 안 좋았고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기뻤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라가 능숙했거든요. 손으로는 뻐꾸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지만 뜨개질 솜씨는 중학교 시절에도 최고였다. 항상 뜨개질을 하고 때로는 수업에 실을 가져오고 쉬는 시간에도 뜨개질을 해서 선생님들이 혼나거나 재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이 하트 마스코트를 주었을 때 나는 발렌타인 초콜릿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이 하트를 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는 너무 웃었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사라는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지은 안화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데이트, 첫 번째 선물, 첫 키스까지 우리는 매 순간 밤늦게 몰래 나가서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여전히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1년 동안 사귄 후에는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다른 주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학생이 쉽게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갖고 싶은 건 반드시 편지를 쓰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며 약속했다. 매주 편지를 썼는데 처음에는 사라가 답장을 하다가 점차 답장이 느려지고 결국엔 모두 멈췄다. 사라에게 도착해서 마침내 나에게 돌아왔다. 제대로 이별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진 거리로 인해 긴장된 우리 관계는 내가 퇴근길 로드바이크를 타고 있는 동안 무작위로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강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그녀는 하트 모양의 뜨개질을 마쳤고 나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하기 위해 자전거를 멈춰섰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에게서 내가 본 유일한 여자인 사라의 모습을 조금 본 것일 수도 있다. 뜨개질을 본 적이 있는 사라였는데 그 여자는 갑자기 뜨개한 마음을 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을 다 끝냈고 나는 그것이 너무 아깝다고 진심으로 외쳤다. 나는 그녀가 열심히 뜨개질에 열중하는 것을 항상 본 적이 있어서 결코 정말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금 불안했지만 그녀와 나는 결국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로드바이크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단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했지만
사라에게서 얻은 열쇠고리가 부러져서 닳고 찢겨져 강변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우야 잠깐만요. 설상가상으로 소리를 지르니 잔디 위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 탄력을 받아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당황해서 멈추기 힘들게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강변으로 달려갔다. 그 감동에 사라가 준 소중한 선물을 놓칠 수 없었다. 운 좋게 마스코트를 잡고 올려다봤을 때 큰 소리로 외쳤다. 계단 밑에서 멈췄다. 내 큰 목소리에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첫 표정은 마르고 머리가 자랐는데 그녀는 사라와 꼭 닮았다. 사라 응살며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얼굴을 크게 뜨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것 같았고 그녀의 눈은 내 손에 있는 마스코트로 옮겨졌습니다. 키스는 그녀의 인식이 그녀가 정말로 사라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물론 잠시 동안 얼어붙은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옛날처럼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전처럼 같이 집에 걸어가면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라의 폭탄 소리가 들려왔어. 집이 없어. 아늑했던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무방비 상태가 됐어. 무슨 소리야? 집이 없어요. 성급한 질문. 사라는 자조적인 말투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사한 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둘 다 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괜찮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지금은 싸구려에서 살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래된 조각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리옷은 패션이 아니었어. 선택.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어. 당신이 그 시설에 갔기 때문에 편지 보내기를 중단했습니까? 내가 병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당신의 편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키스. 나는 당신의 주소를 몰라서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뭐든 보내줘. 정말 미안해. 그녀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어. 우리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더라도 사라가 예전처럼 다시 웃는 것을 보고 싶었어. 나는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나는 단지 그녀에게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할 뿐이야. 행복하세요. 잘 들어요. 사라 괜찮으면 이거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낡은 하트 마스코트 건네주라고 했어요. 재료 살게요. 이거 잘 보관했어요. 제가 줬어요. 정말 괜찮은데 걔 좀 놀라서 웃었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사라는 겸손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사라는 다시 리버사이드 벤치에서 내 마스코트를 뜨개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사오라고 한 것은 무엇이든 사서 그녀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같이 가볼까 했는데 비용 걱정하기 싫어서 아침에 사온 것만 건네주고 인사만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사라 집에 꼭 들러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이라도 대화는 동아리 활동 때 했던 일이나 노래 경연대회에서 음을 잘못 쳐서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는 늘 옛날 얘기뿐이었다. 우리에게 공통점은 그런 옛날 이야기뿐이었지만 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조금 더 웃으세요. 2주 후에 지은아니 저를 위해 멋진 하트 모양 마스코트를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실력이 향상됐어요. 마스코트는 예전에는 평범한 분홍색이었지만 지금은 빨간색 패턴이 있어서 훨씬 더 귀엽게 보이네요. 이것은 당신처럼 보입니다. 가게에서 살 수도 있어요. 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녀는 겸손했지만 제가 로드바이크 스키에 붙인 마스코트가 직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이런 걸 원해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여직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어요. 나는 지은안가 자신이 만든 것을 팔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은 아네스 크리에이션즈가 확실히 팔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 사업 직관 때문에 이것을 제안했을 때 살아난 할 수가 없어. 직장 여자들한테는 히트작이었는데 문제는 주소가 없다는 거야. 그럼 주소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갈 곳이 없을 텐데 반품 목록 실수나 반품이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나도 뜨개질로 먹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힘드니까 주소를 빌리는 건 어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사라에게 제안했어요. 돈집 주소를 쓰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건 몰랐는데 돈이 없어서 재료비 등은 일단 만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익을 얻으려면 절약하고 결국 자신의 집을 빌릴 수 있지만 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해선 금 어때요? 이건 사업 거래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뜨개질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단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 나는 진심으로 지은 아내 재능에 경외심을 갖고 있으며 세상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꺼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지은 아는 그녀가 결과를 보지 못하면 1년 동안 시도해보고 싶다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에 따라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나는 지은 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지만 솔직히 상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은 안의 뜨개질이 약 6개월 후에 탄력을 받기를 바랐지만 지은 안의 니트 제품이 선반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즉시 모든 것은 그녀가 지역 벼룩시장에 노점을 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니트 아이템, 특히 원사로 만든 귀걸이와 SS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의 명성이 높아졌고 유료 공예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익도 나는 이벤트에 도움을 주었지만 지은 안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매달 이벤트에 참여하지만 재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품목을 생산합니다. 나는 종종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하고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도 광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온라인으로 맞춤 뜨개질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니트 아이템을 원하는 엄마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은 않는 옷을 살 여유가 될 정도의 돈을 저축한 후에 항상 뜨개질을 하느라 바쁘고 지은 않는 눈에 띄게 더 활발해졌습니다. 너무 말랐던 그녀는 이제 보조개가 생기며 웃는 모습이 단 6개월 만에 예전처럼 변했습니다. 지은 않는 수제 공예가가 되어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재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기 위해 그녀는 니트 공예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에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내 집에서 이벤트 회의를 열고 배송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공식적인 이유라고 지은 않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 괜찮을 텐데 약속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나는 급락하고 그녀에게 웃으며 우리가 이미 부부와 거의 같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느려지면 결혼식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은 않는 수제 주문으로 꽤 바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녀가 현재 공예품을 끝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우리 집에는 판매를 기다리는 니트 품목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날 밤에 물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반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결혼식 밤 대신에 이사했습니다. 나는 지은 알를 위해 DIY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지 꽤 되었는데 솔직히 내 노력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것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주위에 여러 개의 구부러지고 사용할 수 없는 못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구부러지는가? 그것을 단단히 잡고 다시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은 안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시도했지만 7개 정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만든 선반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곧 또 다른 선반이 필요할 것 같거나 걸을 공간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벽을 힐끗 쳐다보며 사용했던 너무 많은 실로 둘러싸여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안과 나를 위해 만든 낡고 낡은 하트 모양의 마스코트와 최근에 그녀가 만든 새 마스코트를 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항상 왜 뜨개질로 마스코트를 만들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3차원적이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지은 안과 쉽게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면으로 채우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은 안과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낄낄 웃으며 말하면서 마스코트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했고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요점 마스코트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 동물이나 물건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하트 마스코트를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스코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